대선 주자 1위가 누구예요? 여론조사는? 이낙연 전 총리. 네. 2위가 누구예요? 이재명 리. 이재명. 근데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이낙연 총리도 이재명 도지사를 보고 배워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개혁적인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해 생각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확실히 드러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소공화국 같은 거예요. 1300만이나 있어. 근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 이재명 도지사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남경필을 찍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도정에 대해서는 다 좋아해.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분야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가 이 도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12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대선 주자인분들이 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민선 7기 2주년 도정평가 지금 민주당 그 지자체장들이 이번 주가 취임 2주년 되는 그때예요. 되게 당시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태풍이 와가지고 취임식을 거의 못했어요. 태풍 와가지고 막 그 태풍 대응하느라고 취임식을 거의 못한 상태로 2년 된 거예요. 아마 7월 2일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게 90%가 이제 이게 이 복수 질문 응답이 가능한 이런 상태거든요. 90%가 코로나19 대응한 거. 여기에는 막 저기 신천지 막 밀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신천지, 다중이용재단 이런 거였고요. 닥터 헬기, 재난안전 및 치안,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수실 CCTV, 다음에 공공버스 기억들 또 까먹었는데 그 버스 서비스 개선 뭐 하고 막 그 노선 막 정비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기도 지역 앞에 반도체 클러스터, 다음 일자리 창출, 청년 기본소득, 뭐 북부 도로 인프라 개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공공건설고사 원가 공개. 보면 이재명이 2년 동안 주도했던 아젠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도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조작된 거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닥터 헬기 및 재난안전 및 치안 이게 만족도가 81%고 제일 낮은 게 부동산 정책 개혁 60%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60%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시행했던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60%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특히 이제 머리 가슴 배 정도 이제 이런 애들이 보면 이거 다 조작됐다고 욕하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80석을 쥐어줬을 때 일종의 이렇게 아젠다를 끌고 하는 샘플이라고 보이시면 돼요. 물론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도지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지사라고 하는 역할이요. 이명박근혜 때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권한이 없는 도지사였습니다. 각 기초단체들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도지사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예산 배정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광역이 특히나 경기도같이 광역이 큰 광역은요.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스스로가 끌고 가는 도지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존재감 도지사가 되느냐 이 차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득표율보다 거의 한 30% 이상을 더 끌고 가는 정도의 이 이슈 파이팅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낙연의 안정감하고 이재명의 막 개혁적 느낌하고를 발을 딱 섞어 놓으면 정말 우리 간에 딱 맞는 사람은 나오겠다. 근데 요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이거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논란의 효과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 방송에 댓글창에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그만 좀 빨아라. 하도 그런 식으로 이 크레임을 들어오니까 이재명 자체가 논란 자체에서 아예 열애가 돼버리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낙연을 반 섞어놓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은 아직 개혁이 멀었어요. 아직도 바뀔 게 많아. 근데 안정감은 있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게 리스크라고. 미래통합당한테 표가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뀌면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끌고 가고 있는 아젠다들을 상당 부분 대선 주자로 녹여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 안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보고 있겠죠? 우리 방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요거 대법원 자료. 전원 합의체에서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삼성의 이재용도 뭐 하지 말자 하는데 수사도 하지 말자 하는데 이 경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삼성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되었을 때 취임 당시 도정 만족도가 29%래요. 그리고 지금이 79%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5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예전 걸 찾아봤더니 요 바로 직전이 남경필 지사잖아요. 남경필 지사가 요때 56%예요. 2점. 56%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한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경기도 도민들이 좀 후하신가 보지 뭐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럼 뭐 이거는 사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원칙대로 밀고 나간 거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쭉 나온 성과물들을 보니까 뭐 닥터 헬기니 하천 계곡 문제니 수술실 CCTV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가 공개 이런 것들 아무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아무도 사실 두려워갖고 여론이 못하던 거를 그냥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는 뭐 정직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내가 그분들 그 뒷목 잡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 되게 좋아해요. 니네 어떡할래? 뭐야? 그러니까 많이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은 우리 방송을 볼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을 보좌하는 그 측근들 있죠. 보좌하는 보좌 그룹에서 메시지 관리를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하고, 그러니까 거만한 거하고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렇지. 근데 신중한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지겹다. 네가 뭔데라는 감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성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도전자의 의미를 구축해 나가고 맞아요. 공격받으면서 상처받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 1위 지지율 1등이라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매사 조심하고 뭔가 잃을까봐 조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절대 선택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지사가 그 능력을 100% 발현하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어울린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이낙연 지사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측근 그룹에서 메시지 관리나 대중적인 접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낙연 의원의 이제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당대표에 나갈 게 확실하잖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대표 역할을 한 뭐 8, 9개월 정도 합니다. 그 대선 뭐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하는 이 방식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여당 대표라는 게 이해찬 지금 현 대표니까 센 발언도 가능하죠. 내가 더 이상 무슨 국회의원을 할 일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키죠. 윤미향 의원이 만약 이해찬 대표 없었으면 지금 사퇴했을걸? 그런데 지금 이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여당 당수로서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면 모든 이슈를 다 마지막에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게 리스크가 시작되는 거라서 나는 그 방향성을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네.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사람들인데 약간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을 딱 섞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눈높이도 낮추고 해서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채널이라도 가서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낙연 의원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낙연 총리를 한번 예전에 섭외 한번 하려다가 까여가지고요. 예. 그래도 출연한다면 또 받아줄 거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끌어왔던 아젠다들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화제가 됐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를 하는 이유가 당 관리하는 걸 배우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슈에서 사라지지 않게끔이거든요. 총리를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가만히 있으면은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대표 역할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맥 만드는 것은 대세론에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들게 돼 있다니까. 이낙연기가 생기는 거라 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문제는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그 시작부터가 워낙에 논란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 뭘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사람 뽑겠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서 잡초처럼 예. 크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까먹긴 하지만 이슈 하나 두 개 아젠다를 선점해 가면서 개혁을 하면 국민들의 지지는 또 높아졌다가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무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보다 반발짝 앞서가는 것 같죠. 확 치고 나가는 게 요래서 지금 자기의 그 나빴던 이미지를 딱 그 말이 나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명은 일 안 하는 잘해. 그게 난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키려는 자와 쫓아가는 자. 나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나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럴수록 공세적으로 나가서 개혁의 이미지를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그 경기 신용보증재단 한번 언급한 적 있잖아요. 예. 많이들 찾아가셨죠? 아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 언급해 줘서 고맙다고. 아, 겁나 친절한 맛집이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연락 우리 그룹 아니 왜 갑자기 자기가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자기 재단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메일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 새날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은 사탕 하나 줍니까? 그게 이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 규모로는 10조 원.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 아까 우리가 1,300만. 그러니까 가장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또 그런 확률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6월 30일이 마감이니까 이건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 거주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만 19세 이상 월소득 3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좋다. 아, 진짜. 그러니까 남경필이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되게 많죠. 똑같은 이 제도, 이 재단은 그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이제 국회도 18개로 다 바뀌었으니까 실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제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민주당 책임이에요. 자, 여기가 샜는데 그 이야기 여기까지.